이번 차시는 산업화와 과학기술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들이 성공적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모방하여 이를 통해 기반을 갖추고 이후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 개발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도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간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만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도적인 관련 인력 형성 및 과학기술 발전 정책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과학기술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1960년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발전 전략을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기능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한국에 있어 당시 산업 발전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6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초점은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속적인 인력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과학기술 인적 자원이 전체 고용 인구의 3%대에 불과하여 수적으로도 부족하였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여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과학기술 인력에서 기술자 및 기술공인,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초급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 인력의 5에서 6%로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정원과 증설을 실시하고 기능공 양성을 위해 공업고등학교를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공업고등학교의 교육의 질도 대폭적으로 개선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직업훈련법 제정을 통해 회사 내 훈련과 비정규 교육을 통해 기술공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60년대 후반부터 기능 인력의 양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1970년대 들어서 중화공업 육성이 추진되고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중화공업의 특성상 전문 기술 인력과 함께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져야 실효성 있게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 확충을 위해 기계, 전자, 화학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 확충하여 기능별, 지역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게 됩니다. 1970년 약 14만 명 수준의 이공계 대학생의 수가 1980년에는 4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이 부족하여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1년 특수 이공계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을 설립하여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있는 한국의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이에 따라 1980년까지 약 500명 이상의 인재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선진국의 첨단 기술의 국내 이전과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됩니다. 연구 개발 능력 확충을 위해 기존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영어로는 이제 키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기계, 전자, 전기, 통신, 해양, 자원 등 각 전문 분야별로 독립적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설립합니다. 당시 대학이나 민간 기업의 연구소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에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연구기관들이 이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연구기관들은 1980년까지 19개 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민간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술개발 준비금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였지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대외 개방과 함께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은 주로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에 의존하는 조립산업이 발전하면서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분야의 개방화 정책을 취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분야의 과학기술 개발 토대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기업, 1연구소의 설치를 강력히 권장함과 동시에 민간 산업기술 발달을 위해 세금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기업이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이나 공공성이 강한 기술은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1982년부터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상공부에서 공업기반 기술사업과 같은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국책 연구개발 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였습니다. 자체 개발 기술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 수급 차원에서 한국과학원을 개편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영어로는 이제 카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학기술원의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고 과학 영재를 조기부터 양성하기 위해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국제 수준의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에 있는 대덕에 시범단지를 건설하여 1985년부터 여러 개의 정부 출연 기관, 기업연구소가 입주하여 연구를 시작합니다. 1980년대가 민간 연구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정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이행되는 과도기였다라면 1990년대는 민간 주도로 기술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세계화에 따라 한국이 전면적인 개방 체제로의 이행을 진전하면서 전 산업에 걸쳐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기술 개발이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자체화하고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원천 기술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술 개발 체제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과학기술 개발에 있어 기존 선진국 기술의 모방이나 추격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이를 선도하는 단계로의 변환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과학기술 개발도 원천기술, 첨단 산업기술,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전략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 사업이 대형화되고 국가 연구개발 체제의 변화가 추진됩니다. 즉, 하나의 부서가 주도해서 담당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목표 지향적이고 대형화된 개발 사업이 나타나면서 분산형 연구 개발 체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처는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을 관할하고 공업기반 기술 사업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개발 사업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형태로 이게 체제가 변화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민간 주도의 기술 혁신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조세 및 금융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면서
기업 부설 연구소의 전담 인력 자격과 연구소 설립에 관한 제재를 완화합니다. 또한 1980년대부터 기능하기 시작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적극 육성하여 인력, 기술,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간 협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를 완화하는 등의 민간 기술 개발 체제를 갖추는데 정부 및 민간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술 개발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존에 매우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부설 연구소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 966개였던 기업 부설 연구소가 2000년에는 7천여 개, 2007년에는 14,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입학 정원을 늘리고 한국과학기술원에 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산학 합동 연구를 강화합니다. 더불어 대학의 연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연구센터와 공학연구센터 등 우수연구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연구 인력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 육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기초 및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에너지 등 10개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해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 및 발전은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 원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를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초 연구보다는 응용 연구와 개발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원천 기술 및 순수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